네, 제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었어요. 자주 가는 곳은 아닌데 오늘따라 유독 거기 가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건 둘째치고 가격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자주 먹던 음식인 김치찌개 가격이 무려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사실 여기가 반찬이랑 공깃밥이 무한 리필임에도 4,000원 정도 해가지고 정말 착한 가격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주 오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여기뿐 아니라 주위의 대부분 식당들이 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물가가 올랐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물가가 이제 오를 때가 됐구나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월급 같은 것들도 오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야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20대 초중반 청년들에게는 500원, 1,000원이 오른 것이 그렇게 작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밥값이 오르게 된 이유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값들이 최근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20-30% 정도 올랐고 파나 양파 같은 채소들도 30% 가량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닭고기의 경우에는 3만원이었던 게 65,000원, 심하면 7만원 가까이 상승했다고 해요. 경제에서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자원들을 원자재라고 부르는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한동안 물가가 되게 잠잠했던 것 같아요. 3-4년 동안은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폭등했습니다. 정말 코로나라는 말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은 이제 러시아 빼고 다 이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또한 7-8년 만에 커피값을 인상한 이유도 코로나 때문에 국제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죠.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차질이 생기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코로나가 생기면 공장 같은 곳이 가동을 멈추게 돼요. 일례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15일 정도 공장 가동을 멈췄었는데요. 우리에게는 15일이 짧은 시간이지만 공장이나 물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것들도 날아가지 못하는데 공장이 멈췄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한국은행에서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6%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더 올라서 4.1% 정도 될 것 같다고 밝혔죠. OECD 평균이 7.2%인 정도인 걸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 수준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무려 8.5%가 올랐다고 하죠. 이는 이제 월가에서 예상한 8.4%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 국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지막지한 부양책을 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금액만 7조 달러라고 하죠. 당연히 20년과 21년에 어마어마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위에 링크를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유는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돈을 누구나 가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죠. 다이아몬드를 아무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비싼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쏟고 있으니 당연히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대체를 찾게 되고 그렇게 원자재 같은 것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후에 XL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지만 코로나를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인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된다면 억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하게 되겠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급망이 좋지 않은데 억눌렸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 당연히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게 되면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미연준에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원래 금리를 올릴 땐 0.25%씩 차근차근 올리는데 한 번에 2배인 0.5%를 올리는 것이 바로 빅스텝입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을 측정하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는 빅스텝이 나올 확률이 8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연준이 마지막으로 빅스텝을 밟은 것이 바로 2000년 5월인데 정말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풀포커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미국 증시가 또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70년대에 치솟던 미국 물가를 잡은 미연준 의장이었는데요. 닉슨 대통령과 오일 쇼크 때문에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이때 이제 폴 볼커가 구원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폴 볼커는 금리를 21%까지 올려버렸고 이때 정말 많은 실업률을 기록했었죠. 유명한 투자인 레이 달리오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입지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평가가 절하된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경제가 진짜 빨리 활력을 되찾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